짜잔, 이거예요. 딱 봐도 신축급 주상복합 건물의 외관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5개층, 지상 8층 건물로서 주차 시설까지 전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도이고요. 딱 신축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노후 준비죠. 나이가 들고 근로소득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올 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대체소득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재테크로 약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똘똘한 상가를 하나를 사서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이나 코인 등을 투자해서 배당 소득 혹은 단기 소득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주식이나 코인 등은 외부적인 요인을 받을 수 있기에 불안 요소가 커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방법인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서울과 아주 근접되어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1층 상가가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적인 면이 뛰어나서요. 경매 시작가, 즉 감정가 또한 10억으로 평가돼서 나와 있었습니다. 또 10억 얘기하니까 영상 끌라고 하시죠.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10억에 시작했는데요. 현재 끊임없는 유찰을 통해 경매 최저가 고작 10분의 1 가격인 1억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10%의 가격밖에 안 되죠. 이 정도 금액이면 3천만 원 종잣돈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상가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대장 옵션을 보면서요. 추가적인 경매 물건의 스펙 사항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61764번 사건 번호 경매 물건 번호입니다. 매각 기일은요 24년도 7월 29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조사가 선행되셔야 합니다. 자, 소재지는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933 외 1피지 성남 아리스타 제1층 제111호 경매 물건 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고요. 자, 상가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가의 층수는 어디입니까? 1층 상가예요. 그렇죠? 1층 상가는 유동성 타겟으로 사업을 영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런 1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 정면은 근린 상가고요. 대지권은 2.7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9.26평, 공급으로는 10평이 좀 넘겠죠. 감정가, 이런 압도적인 지역, 그리고 딱 봐도 신축급의 느낌이 나죠. 1층 상가이기 때문에 감정가 무려 10억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2차 7억대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사서 10억대. 근데 7억대도 무거운 나머지 아무도 안 샀죠. 5억대까지 떨어집니다. 5억대도 아무도 안 샀어. 3억대로 떨어집니다. 3억도 아무도 안 샀어. 2억대로 떨어집니다. 2억대도 아무도 안 샀어. 지금 1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17%인 1억 7천만 원까지 하락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요 3천만 원 종잣돈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우선 경기도 성남시는요 서울의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로 인해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성남은 상위권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의 1층 상가 경매 물건이 고작 1억 원대라면 무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투자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감정평가서 이미지를 보면서요 현 물건의 가치 여부를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권리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자, 물건의 이미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우리 경매 물건지는 모란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는 초역세권의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사람들의 많은 유동성의 타겟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지인데요. 이 물건지 밑에 바닥 색상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죠. 상업지역에 희소성 있는 땅의 용도 지역까지 품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전통적인 모란시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인구를 타겟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 모란역 여기가 메인 상권이거든요. 이 메인 상권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진 면은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자, 물건의 본격적인 이미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솔직히 저는 너무 유찰돼서 이런 상가들이 이렇게 많이 유찰되는 이유는 보통 1층 상가라고 하지만 외부에 돌출이 없는 내측 상가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렇게 외부로 보여지는 상가 1층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야서만 볼 수 있는 내측 상가일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는데 자세히 보면 뭡니까? 외부의 돌출 상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외측 상가긴 한데 면적이 약 전용으로는 1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다소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임대차는 구성돼야 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신축 상가들은 10평 내외로 잘라져 있긴 합니다. 자, 현재 용도는 일반 음식점으로 공부상 용도가 등재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건의 사진 용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예요. 딱 봐도 신축급 주상복합 건물의 외관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5개층, 지상 8층 건물로서 주차 시설까지 전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도이고요. 딱 신축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 상가의 특성상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조건 보세요. 평지 왕복 1, 2차선 도로변을 확보하고 있어서요. 유동성 타겟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건지네요. 옆에는 이게 명품 시계 수리 전문점이 현재 임차가 들어와 있고요. 자, 우리 물건은 공실로 보여집니다. 내부 모습을 딱 보시면 아시는 게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이런 철거, 파손, 흔적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다는 건 지속적인 한 번 내 임대차도 구성된 적이 없이 꾸준한 공실을 발생된 그런 현황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우리 물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직 상권이 형성되기가 조금 미성숙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미성숙 상가라고 불립니다. 장점으로는요, 이런 미성숙 상가의 장점은 바닥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공실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프리 등을 적용받아 임차인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차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성 타겟의 임차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받을 수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명품 시계 수리점도 마찬가지로 목적성이죠. 그래서 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단점은 숙성된 구축 상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즉 안정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성숙 단계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일부 공실률을 예상해야 하며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고분양, 그냥 아예 분양가가 아주 거품이 높아진 상태에서 고분양을 받았고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진입했다면 막대한 손실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이미지로 봤을 때는요, 아직 미성숙 단계이며 안전마진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건물은 깨끗해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최저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감적인 금액대인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건물은요 8층 중에 1층 건물이고요. 전용 9평입니다. 사용 승인 2020년도에 사용 승인됐습니다. 자, 권리 분석 좀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권리상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등기부양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22년도 01월 19일날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전부 소멸합니다. 그 외에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어서요, 낙찰자는 추가 인수되는 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세보다 싸게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용 9평, 그러니까 전용으로 10평도 채 안되는 상가를 감정가 10억으로 평가했습니다. 건축비 한 평당 금액을
1억으로 평가했다는 건데 무슨 다이아몬드로 건물을 지었나요? 아니 금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말도 안 되게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버블이 들어간 감정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을 감정평가한 이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혹시 감정평가사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나? 이게 또 의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감정평가 금액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감정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이유는요, 이 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약 10억 원대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대출도 거의 80% 나갔죠? 거래 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9억 8천이에요. 9억 8천. 자, 그럼 이 소유자는 돈이 많아서 이 상가를 9억 8천대에 샀을까요? 아닙니다. 해당 현 채무자, 현 소유자분은 그냥 이런 거겠죠. 나 노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대나 혹은 내가 병원비, 의료비, 식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정년을 대비하고자, 노후를 대비하고자 상가 하나 사놔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서울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경기도 성남시에 그것도 신축으로 상가가 건축된 1층 상가가 분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죠. 그럼 분양 홍보사들 말 잘하죠. 회장님 잘했다고. 여기 모란역 인근의 상업지역에 재래시장 바로 인근에 껴져 있죠. 나중 되면 줄 서서도 못 산다. 근데 옆에서 누가 지나가. 그 상가 제가 사면 안 될까요? 조용히 하시라고. 회장님 방금 왔으니까 난 이 회장님한테 드릴 거라고. 우리 상가가 10억인데 오늘 계약하고 가시면 제가 원래 받을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10% 20% 정도 되는데 그냥 내가 받을 거 2천만 원 다 빼버리겠다. 9억 8천에 당장 드리겠다. 그리고 월세 걱정하시죠? 이거 월세 500 계약돼 있다. 여기 임대차 계약서 보세요. 모모 브랜드 업체 커피 전문점의 사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난리 났습니다. 1층 상가 보증금 받으면 6% 7%대인데 이런 상가 어디서 구해요? 월세 한 5, 600 받으면은 그래 이거 하나 사놓으면 일 안 해도 월급만큼 들어오니까 내 노후 우리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딱 건 거죠. 그리고 들어오기로 했던 커피 프랜차이점 계약을 하고 분양까지 잔금까지 다 쳤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기로 들어오게 했던 500만 원짜리 프랜차이점 커피 전문점은 뭐라고 해요? 안 하겠다고, 그냥 포기하겠다고, 계약금 1,000만 원 그 사장님 드시라고, 나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 무효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월세를 구성하니까 얼마가 돼요? 100만 원도 안 나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양 사기를 당합니다. 이런 분들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로 법 테두리 밖에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이 분양 상가를 사셨던 분은 돈이 많아 산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못 팔아요. 이자는 따박따박 나가죠. 지금 고금리에 어쩔 수 없이 경매는 나옵니다. 절대로 상가 분양받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최대한 거품이 제거된 상태로 안전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수익이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는 존재합니다. 자, 여기가 길어졌으니까 입지 좀 뵐게요. 입지 좀. 현재 우리 경일문까지는 모란역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적 편집도 누르면 붉은색 상의 상업지역, 희소성 있는 상업지역의 위치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모란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세가 얼마 받는데 저기 사놓으면 월세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월세 1층 상가만 볼게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80만원짜리 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11평이죠. 그러면 평당 10만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계산기로 계산 좀 해드릴게요. 평당 단가. 자, 월세 180만원 나누기 전용 면적 11평 하면 실제 평당 15, 16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하나 또 볼까요? 이것도 전용 11평에 300만원이네요. 얘는 20만원이 넘네요. 평당가. 자, 우선 그러면 우리 물건의 적정 임대료 시세 계산 좀 해볼게요. 아까 10에서 20만원대였죠? 10만원대로 최저가로도 한번 해볼게요. 10만원대 그냥 10평 기준 100만원 되겠네요. 자,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억 7천 1억 7천 계산하면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10에서 20만원대인데 최저치 10만원대로만 계산해도 7%대 보증금 받고 운영이 된다면 수익률은 8%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10만원대 넘게 나와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많게는 20만원대도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10만원대만 평가를 해도 8%대의 임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층 상가 8%대가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매가 봐드릴게요. 주변 매매가. 자, 11억에 팔고 있는 상가가 있어요. 11억 5천만 원에. 월세가 얼마 들어가 있냐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가가 11억 5천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에 팔고 있는 건지 역산 좀 해볼게요. 300만 원 월세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1억 5천 수익률은 3%대 딱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대 보통 1층 상가 3에서 4%대 뭐 5%대까지도 매각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3, 4%대 매각이 되는데 이건 좀 낮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상가 팔아보죠. 자, 우리 상가 팔아볼게요. 자, 우리 아까 상가 월세 100만원 나온다고 했죠?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수익률 주변에 3%대 팔고 있죠. 5%대 팔겠습니다. 2억 4천에 팝니다. 현 경매 최저가 대비 5천만원 이상의 안전마진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의 상가를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가는 월세가 100 나와, 어떤 상가는 월세가 200 나와.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200 나오는 상가를 사죠. 당연히 5%짜리 상가인 제 상가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팔아도 5천 남는다고요. 한마디로 월세를 받으면 8%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단기로 팔아도 5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종 총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서울 중에서도요 강남 상부의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1층 상가 경매 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감정가 10억이나 지속적으로 유찰돼서 최저가 1억 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며 현재는 거품이 제거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변 1층 상가 임대료 대비 최저가의 월세를 맞춰도요 수익률 8%대를 맞출 수 있는 안전마진이 확보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경락대출을 활용한다면 3천만원 소액의 정제돈으로도 성남시에 위치한 1층 상가 신축 상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당장 입찰해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 영상 끝까지 봐야겠죠? 전 장점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단점도 꼭 얘기합니다. 자, 현 우리 경매 물건은요 단절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모란역 인근으로 보시면 CGV부터 해서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주요 메인 상업시설의 상권은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그죠? 여기로 올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비가 이루어지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목적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있는 상업시설들은 뒤에 있는 주거 수요를 받고 위에 있는 주거 수요를 또 받아낼 수가 있어요. 옆에도 주거시설이죠.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주거시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주거시설이 이 상권에서 단절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질 못해요. 그럼 뒤에 있는 주거시설에서 받쳐주면 좋지만 위성지도로 볼게요. 뒤에는 요렇게 전답이다. 전답 농경지예요. 외부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운 입지에 현 경매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주택가 혼재된 지역에서 오는 수요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며 특별한 목적성을 가진 상가가 아니라면 사업 수익화 구조가 어려운 상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경매 물건은요 추가적인 공실률을 예상해야 되며 낙찰자 분이 직접 사업을 영리화하는 방안도 모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성 사업인 배달 전문점, 아까 봤던 시계 및 가전 수리 전문점, 혹은 소사무실, 창고 등의 사용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출구 전략까지 꼭 생각하신 다음에 보수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게 없고 그냥 단순히 임대 놓겠다, 월세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현 차시에는 입찰하지 마시고요.
추가 유찰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안전한 투자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장 확인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저 현장 사진과 현황상의 상태는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미성숙 상권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TA님이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시는데, 내일 시점반 수업도 있고요, 특강도 있어요. 특강. 우리 특강이라는 함은 우리 실전반에 대한 혜택, 실전반에 대한 그런 어떻게 무조건 추천이 가고 평생반은 어떻게 받을지, 어떻게 케어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받습니다. 내일 특강에 참석하신다면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우리 실전반 기수님들은요, 평생 명도를 공짜로 드립니다. 자, 보세요. 경매 컨설팅 같은 거 받지 마세요. 경매 컨설팅 받으시면 뭡니까? 한 건 낙찰 받고 싶어서 컨설팅 비용 내시는데, 보통 컨설팅 비용이 1에서 2%예요. 낙찰가율에. 그럼 보통 뭐 한 2, 3억대 아파트라고 하면 얼마예요? 1%면 최소한 받는다고 1%만 받는다고 300입니까? 300입니다. 조금 더 받으면 400까지는 받겠죠. 거기다가 무슨 명도 비용이라고 해서 한 1, 200 더 요구하죠. 한 600 나가죠. 이후에 뭐 과정 처리, 법무비 뭐 이런 거 해서 6, 700 나가는 거야. 한 건 했는데도. 이게 3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라고 하면 돈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경매가 한 번만 할 겁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 계속 비용이 나가요. 그리고 뭐 경매를 이렇게 온라인 강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건 하고 끝나는 거면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들어도 되는데, 경매 계속 하실 거죠. 경매 계속 할 때마다 뭐가 생겨납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 세법, 조정, 국가가 바꾸면 싹 다 바뀌어져요. 생물이기 때문에 고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온라인 강의 듣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뭐 단톡방에 막 한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얘기하면 그게 질문이 됩니까?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경매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정년이 없는 기술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뜻이 같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곳에서 평생 함께 해야죠. 저희는 평생반을 운영합니다. 평생 한 곳을 보고 한 뜻을 보고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합니다. 물건 추천도 해드려요. 세금, 대출 매일매일 상담해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에 배운다는 경매 저와 같이 잘 배워서 평생 기술력을 배워서 함께 전진해 보도록 하시죠. 아셨죠?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라이브 방송 잘 해서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가치 있고 현장감 넘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